자, 여러분 혹시 지금 신경 쓰이는 일 있으신가요?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하는 일 잠깐 멈추시고요. 10년 뒤에 모든 것이 괜찮아진 나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대가 지금 10년 뒤에 현재 있는 나를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 좀 더 쉽게 가볼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간들 기억나시나요? 그 순간들을 그때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나요? 네. 이렇게 시야만 바꿔도 우리가 화낼 일이 그리고 짜증날 일이 신경질 날 일이 많이 좀 가라앉겠죠? 마음이요. 자, 재밌는 책입니다.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100만 누적 부수 100만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뇌신경과학을 전공한 의사 이 허천평의 대만 감정 치유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50가지 마음 처방전이 들어있는 책인데요. 또 뭐라고 할까요? 재밌다고 할까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상환, 이금호, 윤태환, 정인아 변호사님이 이 책을 번역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법적인 이슈에 사람의 갈등이 많으셔서 이 책을 번역했나 싶은데요. 네, 재밌는 책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거대한 착각. 시간은 사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평온을 되찾는 진짜 이유는요,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 자신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0년 뒤에도 과연 내가 이 일에 신경이나 쓰고 있을까요? 이 관점만 가져봐도 여러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좀 잘 이렇게 도닥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소한 분노가 당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사건에 대한 초조 안달, 안달복달, 뭐 분노 이것들이 우리를 사건에 과몰입시키죠. 당연히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통제력이 상실이 되면 다시 더 사소한 일에 분노하게 되고 다시 과몰입하게 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통제력이 상실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대신 짊어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은 내면의 낙담과 분노라는 쓰레기를 가득 실은 쓰레기차와 같습니다. 굳이 그 쓰레기를 받아서 나의 가족에게 다시 쏟아버릴 필요가 없죠. 자, 인간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메커니즘인데요. 사건이 아닌 당신의 신념이 감정을 결정하기 마련이죠.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의 신념과 믿음으로 그걸 해석하게 되고 당연히 감정과 행동이 거기에 따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자연스러운 인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아주 쉽게 뱀이다 하고 동아줄을 던지면 그게 객관적 사건은 동아줄이지만 개인의 이걸 뱀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펄쩍 뛰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신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객관적이고 정확한가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정보는 편협하고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으로만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눈먼이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 머릿속 시나리오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비가 온다고 지붕이 샌다고 하늘을 욕할 바에는 지붕을 고치는 자가 되는 것 중요하겠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불평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쪽에 에너지를 맞춰가는 지혜 중요하겠죠. 타인을 향한 일방적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원칙은 당신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일 뿐,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법전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착각이 분노를 만듭니다. 자, 나 같지 않잖아요. 자,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유머겠죠?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여유 공간과 에너지를 만들어주죠. 유머가 정말 영적 자질이라는 제가 구절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동의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사이토이토리라는 책추남이 참 따르는 마음의 멘토도 유머로 가득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머도 수행이 아닌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최악의 상황이래 봤자 기껏해야 아무것도 없던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잃을 것을 미리 걱정하며 득실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공술의 공수거.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음을 잊지 않는 것. 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가진 건 당연하게 여기고 잃은 거는 통탄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구름을 억지로 옮기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십시오. 구름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은 그거를 지혜롭게 수용하는 것. 그 지혜가 우리 감정에게 또 굉장히 좋은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돼 주겠죠?
의무감을 주도적인 즐거움으로 전환하십시오. 해야만 해, must라는 말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이지만 하고 싶어는 삶을 움직이는 주도적인 즐거움이 됩니다. 누군가 요구가 아닌 나의 성장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뭔가 해야 할 때 "내가 선택했어."라고 말하고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내가 선택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잃을지가 아닌 무엇을 얻을지에 또 집중하십시오. 물이 반만 남은 컵을 또 떠올리셔도 될 텐데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반이나 남았어. 혹은 일찍 일어났을 때 달콤한 늦잠을 포기하면서 아쉽다 하겠지만 동시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력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획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거리두기와 새로운 해석으로 삶을 조망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고 상상하여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보세요. 객관적 사건이 아닌 나의 해석을 주도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 보는 것 혹은 지금 있는 이 문제를 1km 밖에서 100km 밖에서 또 지구 밖에서 태양계 밖에서 우주에서 바라보는 시공간을 바꾸는 이런 최면 기법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분명히 새로운 관점이 탄생할 거예요. 그리고 또 명심하시면 좋은 게요. 미소와 24시간 시간 지원으로 감정을 지배하십시오. 분노의 강도도 그 순간에 확 타오르지만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쭉 가라앉습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생각으로 뭐 계속 거기에 땔감을 하지 않는 한 감정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그러들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며칠 후, 하루 후 이렇게 어떤 자기 감정에 생각에 좀 여유를 주시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저를 관찰해 보니까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감정 상태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잦아드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한 자기 자신의 패턴도 파악해 두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십시오. 타인은 타인의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온전히 인정해 주고 나 또한 타인의 평가로부터 철저히 분리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그 존재대로 존재하도록 저는 이걸 생태계로 이렇게 좀 묘사해서 이해하면 좋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스컹크는 스컹크대로, 나무늘보는 나무늘보대로 그 성향대로 그 생태계, 생명 생태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 타인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책출하면서 굉장히 아주 뭐 큰 성과를 보는 독서 클럽이 스페셜 북살롱의 그림자 북살롱인데 그 칼 융의 그림자, 내 안에 있는 온전함을 또 타인에 있는 온전함,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큰 자유의 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갈등 상황이 발생될 때는요.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의 내면 아이를 공감해 주고 물론 내 안의 내면 아이도 잘 공감해 줘야겠죠. 그 아이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공감하면서 접근을 하고 나는 나만의 롤 모델, 책춘환 같은 경우는 사이토 이뚜리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을까 한번 떠올려 보는 거고 교회를 다니시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절을 다니시면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요새 AI 에이전트 구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책추남과 피닉스 퓨처 스쿨에서 또 이제 피닉스 휴먼 AI 스쿨도 하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내가 정말 롤 모델로 삼는 지혜자들을 에이전트화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들을 같이 통합하는 것도 이 시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확신하고 행동해 보세요. 연극 연습하듯이 반복해서 연습하면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조차 없이 이미 꿈꾸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책추남이 그래서 연극도 한 4년 세종문화회관 시민연극단에서 했었는데요. 정말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좋은 연극 배우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어포메이션 방식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거죠. 그것을 연기 연습하듯 우리가 해 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재밌죠? 당신의 삶과 감정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뭐가 재밌냐고요? 비참하게 살든 강하게 살든 드는 에너지는 똑같다. 이거죠. 내가 희생양이 돼서 남을 탓하면서 괴로워하며 살든지 선택권을 내가 주고 내 삶을 개척하면서 에너지를 쓰며 살든지 어차피 에너지가 드는 것. 어느 것이 나은 선택이냐는 거겠죠? 자, 타인을 고치려 할수록 삶은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내 안에 평론가를 내려놓고 세상 만물에 깃든 고유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완벽은 개선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빛과 그림자를 오롯이 수용하는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뭔가 판단질하는 내 안에 있는 판단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잡초를 뽑는 대신 마음의 꽃에 물을 주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평론가가 돼서 단점에 집중하고 잘못된 잡초 뽑고 비판과 원망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내 안에 정원사로서 강점에 집중하고 꽃에 물을 주며 인정과 칭찬으로써 다가서는 것. 여러분, 아, 이것이 얼마나 큰 GNG, 색출함이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애벌레와 나비, 미운 오리 새끼와 백조, 에고와 셀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같은 방향의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명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에고의 짓거리는 소리를 넘어 진정한 내 안에 셀프, 트루 셀프의 진정한 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이것이 초점의 법칙이 발생한다는 것.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증폭되고 커지고 현실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 큰 지혜겠죠?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고유한 강점을 피워내십시오. 사람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자신만의 꽃을 온전히 피워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로서 여러분의 어떤 성취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나 자신의 고유한 이번 인생의 삶으로서 오롯이 나 자신을 피워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고 저 자신에게도 꼭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같이 여러분 이렇게 나비스쿨에서 성장해 나가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잖아요. 그리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코코칭, 코어북, 커뮤니티, 3C 안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점호점수지만 정말 그렇게 스며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나다워지고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함께 격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계속 같이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언제나 하는 이야기 축복의 말 아시죠? 여러분 지금 기억나는 그 누군가 혹은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 떠오르는 누군가 혹은 이것을 함께 듣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라고 축복의 말씀 주시고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눠줘 보시죠. 그게 분명히 나비 효과의 공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꿈꿀 때 멋진 세상을 함께 현실화하는 그 현실을 나비 효과를 통해 함께 창조해 나가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